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적은 투자금 대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방의 알짜 아파트 고르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채 아파트는 모두 사실 지방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많이들 걱정하셨고 반대도 하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파트를 투자하여서 제 투자금 대비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방 아파트 고를 때 가졌던 기준과 노하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황금 비율을 찾으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황금 비율은 구축 아파트가 많은 것 대비 신축 아파트가 적은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동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자 하는 실거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네에서 가장 신축인 아파트를 고를수록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20, 30년 된 노후된 아파트들만 가득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그러한 동네에 20년 만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긴대요. 그러면 얼마나 이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이고 관심이 갖게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는 인기가 정말 높아지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좋은 아파트죠. 하지만 반대로 이 황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구축이 적은 동네에 신축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 그런데 단지 집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동네에서 구축 아파트를 고른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은 실제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 실거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 집보다 더 싼 가격에 내놓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상승 여력은 적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런 지역에서 구축 아파트를 선택한다? 그러면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다 소진된 이후에나 이 구축 아파트에 관심이 가져지게 돼서 더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이러한 신축, 구축의 비율들과 신규 분양 예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이트가 아니라 다음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 계획과 예정 세대수, 시세들 이런 것들이 매우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가 걸릴랑 말랑한 지역을 찾으셔야 해요. 제 경험상 집값 상승률이 그럼 가장 좋았던 곳 어디냐? 거긴 바로 규제가 걸릴랑 말랑한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순간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이 주변 지역들은 이 규제 지역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제 생각에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부동산 투자하기 정말 쉬운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어디가 규제가 걸릴 것이라 시그널을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시그널은 이 지역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걸리기 전에 이 지역의 집을 산다면 또는 이 규제 지역이 걸리기 전에 이 옆의 지역, 저평가된 지역을 산다면 당연히 규제 지역은 규제 걸리기 전까지 집값이 오를 것이고 이 주변 지역은 이 규제 지역을 따라서 집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고르든 여기를 거르든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쉽죠? 어느 지역이 집값이 올라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는 순간 대출도 제한이 되어지게 되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 규제 지역으로 걸리게 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이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대출 제한과 세금에 대한 그런 규제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것을 아는 투자자들이 이 규제 지역으로 걸리게 되기 전에 막차를 타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몰려와서 집을 사게 되고 따라서 집값은 상승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제가 걸릴랑 말랑하는 지방에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때에 비규제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규제 지역으로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지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규제에 걸릴랑 말랑한 지역에 집을 샀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라에서 이 지역이 규제에 걸릴 수 있어 하고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또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예상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의 집값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규제에 걸리기 전에 더 많은 투자들이 와서 이 지역에 집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규제에 걸릴 거라는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안 그래도 뜨겁게 오르고 있는 집값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어버려서 집값은 또 폭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자의 기본은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의 기본 아니겠어요? 강남의 집값 오를까 안 올까요? 당연히 오르죠.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투자하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까?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적은 투자금으로 그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과 큰 투자금을 들여서 그만큼의 똑같은 수익을 내는 것,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지방에서 이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똑같은 큰 수익을 올리는 것, 그런 목표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규제가 걸릴랑 말랑한 좋은 입지 지역을 빨리 찾아야겠죠?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저평가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꿀팁들 실전에 꼭 적용하셔서 집값 안 떨어지는 집을 찾길 바라겠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부자남이었습니다.